2022-2023 시즌을 대비한 토트넘의 마지막 연습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상대는 AS 로마. 콘테 감독은 무리뉴 감독을 상대로 시험 무대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경기를 한 것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도 지옥 경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것은 물론이고 습도가 80%에 육박한 날씨에서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3인방이 손흥민을 얼음물에 담궜나 봅니다. 콘테 감독의 선발 라인업이 매우 궁금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베스트 11을 가동하진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당연히 선발 출전했고 케인, 클루셉스키도 출전하면서 3톱은 그대로였는데 윙백에 도어티를 선발 출전시켰고 왼발 센터백 자리에 산체스를 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의 비수마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오늘 경기 핵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AS 로마는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 초대 우승팀으로서 디발라 등 선수 영입까지 하면서 더 강해진 상황에 무리뉴 2년차라는 기대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 우승 후보에 들어가 있는 팀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테니 토트넘은 수비 축구를 어떻게 뚫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친선 경기라는 것이었고 제3의 지역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팬 서비스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새벽 3시 경기임에도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는 그게 토트넘이 0대1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진정한 팬 서비스는 선수들이 진심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사연 있는 감독 대결에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을 남긴 토트넘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인지 무리뉴 감독은 본래 색깔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박진감이 없는 경기는 물론이고 새벽 3시 시청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하면서 경기장 상황은 음소거 상태로 현장감도 없는 데다 캐스터 해설은 더 졸리게 하다 보니까 이 또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루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크로스로 인한 기회가 있었고 손흥민의 유일한 슈팅은 발리슛이었는데 골대 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전술을 뚫으려면 선제골이 정말 중요한데 오히려 로마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22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슛으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트피스 실점은 토트넘의 고질병인데다 아무래도 어떤 팀들도 당할 수 있고 특히 약팀이 강팀을 잡을 때 나오는 플레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실점을 당한 입장에서 로마를 뚫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에이브러햄, 디발라가 있는 공격진마저 전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수비 축구를 선보였고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에게 농락당하게 되었습니다. 못 풀어요. 토트넘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상대가 내려앉아도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번리전, 사우스햄튼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어줄 방법은 미드필더인데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활약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무리뉴 감독이 워낙 잘 아는 선수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페리시치는 그래도 확실히 수준 높은 왼쪽 윙백으로 안정감이 있고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과의 호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습니다. 전반 마지막에 케인이 득점을 하긴 했지만 앞선 패스 하나가 옵사이드가 되면서 득점 취소가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산체스와 비수마가 교체가 되면서 랑글레, 벤탄쿠르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매우 안정감 있게 전혀 기회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서 숨막혔습니다. 그러다 팬서비스는 경기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심판 판정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분노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었고 누가 봐도 친선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케인이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가 팔로 잡으면서 넘어진 것을 오히려 케인의 파울로 판정한 것은 제대로 된 오게티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이후 선수들 간의 신경전, 더 나아가서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전날 무리뉴 감독의 그리움으로 토트넘 다큐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지적했던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90분 안에서는 나쁜 놈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양팀 모두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경기가 0대1로 끝나게 된 건 단연코 로메로 덕분이었습니다.
로메로의 월드 클래스급 과감함과 태클로 추가 실점을 막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감함이 멋지긴 한데 자칫 한순간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찾아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신경전 때 로메로는 상대 선수의 목을 쥐어잡아 버리면서 위협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토트넘이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서 재미없을 때 로메로 덕분에 볼맛 나기도 합니다. 네. 손흥민은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히샬리송과 교체가 되었습니다. 케인은 풀타임을 뛰게 되었는데 경기 막판에 세세뇽의 좋은 크로스가 나왔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골대 앞에서 헤딩이 위로 떠버리면서 허무하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는데 또 허무하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케인은 훈련 중에 프리킥 골을 잘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내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득점을 하지 못할까 연구를 해봤는데 토트넘 훈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펜스 높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 아니 점프까지 감안한 높이를 해놔야 케인이 연습을 하든 포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엔 수비수의 빈틈을 뚫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경기의 패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의 확실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무리뉴 축구를 모를 리 없고 내려앉은 상황에서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미드필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역할을 비수마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비수마에겐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수마의 경험에서는 상대팀이 내려앉아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비수마도 팀이 역습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 빛을 발했던 선수였고 탈압박을 잘하고 수비도 강점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수마의 활약은 매우 미비했고 전반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으로 돌아왔는데 큰 의문이 생기는 건 왜 케인이 완전 막혀있는데도 내려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술은 토트넘만의 엄청난 강점인데 케인은 박스 근처에서 2명 이상의 선수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고 결국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유효 슈팅 자체가 없었다는 거. 네. 승리만이 중요한 경기였다면 토트넘은 참패였습니다. 리그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면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해결 가능합니다. 내려앉는 팀이면 케인 미드필더 시키면 되고 경기 중에 전술이 바뀌면 다시 스트라이커로 올리면 되지 않나요? 네. 경기 중에 전술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멀티플레이어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아쉬워하지 맙시다. 네. 잘 나가는 메뉴도 수비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같은 날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리그 우승 맨시티는 FA컵 우승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이 세비야 6대0으로 이긴 거요? 네. 아스날 홈에서 펼쳐졌고 전반 8분 만에 페널티킥 득점이 나왔는데 토트넘 로마전 심판이었다면 페널티킥 선언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래도 아스날 무섭긴 하네요. 네. 콘테 감독 무리뉴 감독에게 제대로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케인 내려보내기 콜?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